안녕하세요. 이번에 백일학교를 졸업하게 된 현재라고 합니다.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공부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삶 속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삶에 바로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길래 그거야말로 내가 원하는 거다.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단 절실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저한테 그냥 재미로 하던 거였기 때문에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게 조금 고민거리가 있었죠. 이건 제 인터뷰 당시의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느낌이 어떠신가요? 느낌이요? 예. 그냥 뭐 적당히 별 느낌이 없는데요. 아무 그래요? 생각 없이 온 거예요. 백일학교 온 소감이 어떠세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각오의 한마디를 가고요. 한다면? 각오를 굳이 한다면 뭐 적어도 뽕은 뽑아야 하지 않겠나. 뽕이라면 어떤 뽕인가요?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걸 다 알고 가야죠. 이제 백일학교 시작할 건데 네. 임하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되었는지 아까보다 좀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이상한 거 막 시킬 거라 해갖고 약간 쫄면서 왔는데 그래도 아무리 이상한 거 시켜도 열심히 할 생각은 많습니다. 뭐든 열심히 한다는 태도로 백일학교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고 끝냅시다. 화이팅! 제 인터뷰 영상인데요. 상당히 각오는 하고 왔습니다. 이게 함양수련원에 도착했을 때의 인터뷰입니다. 이제 목차를 설명드릴 건데요. 저의 백일학교 생활은 몇 가지 변화점이 있었습니다. 좀 기준이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깨닫기 기초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었고 깨닫기 심화도 마찬가지고 통찰적 게임 지음에서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눴습니다. 이 깨닫기 기초 그러니까 도착 후부터 깨닫기 기초까지는 조금 체계적으로 배운 게 없고 조금 아는 게 없었죠. 그래서 좀 주먹구구식의 좀 거친 탐구를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탐구로는 가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이러이러하다가 그냥 이런 측면도 있네 라면서 마음의 기능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기능 정도로 탐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깨닫기 기초 후부터 깨닫기 심화 이때 깨닫기 기초를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잡히고 그리고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도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도 하나의 느낌이었을 뿐이구나 그럼 주체와 대상을 느껴볼까 하면서 깨닫기 이후부터 주체와 대상 느끼기 그 느낌을 느낌으로 느끼기 이거를 주로 탐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닫기 심화 때 상당히 진짜로 정말 느끼는구나 사실 기초 때도 똑같은데 더 깊이 와닿으면서 정말 느낌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느낌을 세심하게 느끼면서 그 느낌이 발생되는 구조라든가 그 느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주로 탐구를 하면서 마음의 구조를 주로 탐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찰력 게임 후부터 졸업 발표까지는 이제 그 마음의 구조를 봤으면 이제 그 구조를 담고 있는 전체적인 틀, 그 어떤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담고 있는 본질적인 배경, 그것을 저는 마음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마음의 그릇을 찾는 탐구의 과정은 통찰 게임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도착 후부터 깨닫기 기초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거는 백일학교에 21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이 주제를 하면서 저는 이 풍경이 상당히 와닿았던 풍경인데 그때 당시에 도관님하고 저쪽 앵두관에서 오디관까지 랜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랜선을 나무 위로 이렇게 걸쳐갖고
공중으로 선이 지나가서 어디간에 닿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때까지 저는 뭐 일을 해본 적도 없는 그냥 비계 덩어리만 있는 몸이라서 일을 하는데 상당히 고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몸도 힘들고 그리고 잠깐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걸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심신으로 모두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느낌적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자기의 평상시 같았으면 마음의 힘으로 잡고 그 힘으로 봤을 텐데 이 힘이 지치니까 풀린 거죠. 그래서 약간 지쳤기 때문에 멍 때리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돌 위에 서갖고 우연히 이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좀 더 막 이렇게 햇빛이 찬란하게 와서 나무에 부딪혀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풍경 그리고 연못의 그 물의 표면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찬란한 광경을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왜 이 광경을 처음 본 것 같지?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사실은 그 광경은 첫날에 또 봤었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어렴풋이 보였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와 아름답다 이런 걸까?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니까 제가 이것을 조금 익숙한 것을 익숙하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냥 나무야 하고 보고 나무의 느낌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뭐 연못은 연못이라고 딱 고정시켜서 느껴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나무야 라고 제 머릿속에 심어놓은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통찰은 이제 과거의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눈앞의 것을 똑바로 봐야 한다 라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찬란한 풍경을 보면서 이런 풍경을 못 보고 있었구나 라고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도착 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기 기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깨닫기 기초를 하는데 가장 와닿았던 게 주의를 세심하게 느껴본다입니다. 주의는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 쓰는 그 주의 깊게 본다 할 때 그 주의가 상당히 흡사한데 주의 깊게 본다라고 할 때 그 주의가 상당히 흡사한데요. 이거는 제가 그 식물을 아주 주의 깊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을 사진으로 찍은 거고 이거는 조금 덜 주의를 줬을 때 주의를 덜 주다 보니까 조금 식물이 흐릿해지고 좀 더 자세히 알 수 없고 그런 식으로 간 것을 사진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주의를 거의 주지 않았을 때의 제 시점을 사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기 기초에서 이렇게 주의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식물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참 식물이란 게 사실 주의라는 건 제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 주의라는 제 마음의 자세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자꾸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식물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일 뿐이었구나 라는 통찰을 이렇게 식물의 변화를 통해서 제가 알아차리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고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는 제 마음이 조금만 변하면 이렇게 흐릿해지고 더 흐릿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통찰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기 기초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깨닫기 기초 끝난 사람들하고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때 저에게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체,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말을 하고 있을 때 주체가 느껴지니? 라고 하셨는데 모르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방법을 알려주셔서 딱 하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말뿐만 아니라 말을 하고 있는 녀석도 느낌으로 그때 잡히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래서 잡히게 된 그 주체의 느낌을 주체감이라고 하는데 주체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결국 주체 또한 느낌에 풀리는 것이었구나 라는 게 와닿았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상이라고 저는 그때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것을 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것을 느낌으로 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이다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어느 순간 이것도 느낌이야 라는 게 와닿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 둘 다 모두 느낌이 없다라는 것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기 기초부터 깨닫기 심화까지는 이제 주체도 느낌이고 대상도 느낌이고 그리고 실물을 보면서 아 이런 시각적인 것도 모두 느낌이었어 라는 게 와닿았기 때문에 지금의 느낌 느끼게 했었습니다. 그 지금의 느낌이 아닌 느낌은 죽어있는 감지라고 하죠. 그냥 기억일 뿐이고 그것보다 이제 지금의 느낌 느끼기를 주의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때 개 집을 옮기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 집을 옮기는데 개 똥통이 완전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똥을 이제 바닥에 땅에 묻어야 되는데 땅에 묻고 나서 빈 통을 그냥 버리기엔 너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해서 좀 씻어서 버리려고 이걸 가져가서 막 이렇게 닦았는데 막 너무 냄새가 더럽고 막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똥냄새를 맡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주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느낌이야 라는 게 순간적으로 알아차려지게 됐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똥냄새를 싫어하는 느낌이 상당 부분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런 느낌 정말 감시에서 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만 남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똥냄새 싫은 느낌이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날아가 버린 것은 근본적인 느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고 싫은 것은 생각일 뿐이지 나의 이 느낌의 정말 근본적인 밑바닥 차원의 그런 느낌이 아니다 라는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닫기 심화 과정에서 제가 제일 주의 깊게 생각했고 가장 인상이 깊었던 그런 활동은 멈춤의 느낌을 느끼면서 세상을 바라보기였는데요. 이때 성진님이 깨닫기 심화를 지도해 주셨는데 그때 멈춤의 느낌을 저에게 감을 딱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라고 하셔서 네, 멈춤의 느낌이 납니다 하고 느낌에 대해서 감을 잡았더니 그 느낌을 이제 없애지 않고 유지를 시키면서 밖에 나가서 그 느낌으로 세상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산책을 나갔죠. 그 길로 바로. 그래서 산책을 나가서 이렇게 어떤 풍경을 봤는데 그 풍경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풍경을 조금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동영상을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Dragonfly. A dragonfly is an insect. 이 잠자리가 아주 천천히 날아다니는 장면인데요. 이 동영상 자체는 의미가 없고 잠자리가 따라다니는 그 느낌에 제가 의미를 두었습니다. 밖에 멈춤의 느낌을 느끼는 채로 밖에 나가는데 잠자리가 이렇게 유유하게 공중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 잠자리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춤의 느낌을 깨지 않고 그 멈춤의 느낌 그 자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모순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이 멈춤과 그리고 움직임이 그 나눠진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였다 그런 식으로 통찰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찰을 말로 정리를 했을 때 고요와 침묵은 모든 것을 품고 있다. 생동감 속에 고요가 있고 고요 속에 생동감이 있다 라는 건데 고요와 침묵은 모든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멈춤의 느낌은 그 어느 것과도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그저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요와 생동감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나누지 않고 서로가 분별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기를 심화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더 느낌이야 라고 더 깊이 와닿아서 이건 그냥 느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세심하게 느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느낌을 세심하게 느껴보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주 힘든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느낌을 세심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힘들어 하고 지나갈 것을 좀 더 세심하게 느끼기를 한다면 이제 이게 힘든데 왜 힘든 느낌이 생기는 거지? 힘든 느낌이 생기는 원인은 뭐지? 아니면 힘든 느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힘든 느낌 속으로 깊게 들어가 보는 그런 작업을 저는 느낌을 세심하게 느끼기라고 주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서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그때 당시에 영어 캠프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쪽 황석산에 가고 프로젝트를 매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를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걸 들고 있고 도관님이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걸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힘든 느낌을 어느 순간 딱 알아차린 거죠.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오늘의 주제가 느낌 세심하게 느끼니까 조금 세심하게 느껴보면서 탐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든 느낌이 도대체 뭘까 하면서 힘들어하는 와중에 그걸 살펴보는 녀석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힘든 느낌을 자세히 느껴보니까 이건 사실 힘든 느낌이 아니었네. 그냥 사실은 팔 근육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느낌이었을 뿐이구나 라는 게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팔의 느낌이 긴장되어 있는 이 유체적인 느낌을 세심하게 느껴볼까 해서 팔의 긴장된 느낌을 세심하게 느껴봤는데 팔을 딱히 내린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에 제가 다시 내린 것도 아닌데 힘든 느낌이 없어지고 그리고 팔이 긴장된 느낌도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는 것은 아무런 성질도 없고 특징도 없고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닌 정말 미미한 무미건조한 정말 그런 느낌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구성된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 느낌을 힘들다는 느낌이 먼저 섞여가지고 그 팔이 긴장된 느낌이 벗겨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무건하기였습니다. 이거는 백일학교 주제인데 선생님이 저는 원래 무건하기가 생활에 상당히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게 있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제를 받아들여서 하게 된 건데요. 근데 무건하기를 하면서도 하나의 주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을 세심하게 느끼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무건하기를 하면서도. 근데 사실은 제가 어떤 한 포인트를 잡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무건하기를 하던 아니면 느낌을 세밀하게 느끼기를 하던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느낌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이것은 아까 여기서 보았듯이 이렇게 결국은 팔이 힘든 느낌과 이렇게 힘든 느낌, 긴장된 느낌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런 특징도 성질도 없는 미묘한 그 느낌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한 번 더 알게 되는데요. 무건을 하면서 점점 자기 생각을 떨어져 나가고 결국 현재의 느낌이 남게 되고 세밀한 느낌을 하면서도 계속 떨어져 나가서 현재의 느낌만 남게 되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이거 동영상과 비슷합니다. 옷을 벗는 동영상의 의미는 이제 사람들이 옷을 막 입고 있잖아요. 저만해도 지금 몇 겹을 입었는데 이 옷을 입듯이 느낌도 옷을 입고 있다는 의미로 동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아무런 특징도 없고 성질도 없는 그런 느낌이 이제 팔이 긴장돼 있다라는 옷을 입고 힘들다라는 옷을 입은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힘들다라는 내용은 대부분 자신이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낌을 세밀하게 느껴보기를 좀 더 확고하게 하고 싶어서 계속 이 주제를 잡고 갔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손이 닿지 않는 벽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의자를 가져와서 화장실 청소를 했었는데요. 이 화장실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 의자를 가져가면 공간이 꽉 차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 위에 서서 닦다가 딱 내려오는 순간 이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죠. 이 문과 이 의자의 위치가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인식이 되면서 그 두 개의 그 상황, 문과 의자가 있다는 상황과 나가고 싶어하는 의도가 이렇게 팍 충돌을 하면서 그 순간 이제 답답하다라는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착착착착 하면서 알아차려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찰은 이렇게 문과 의자라는 인식 그리고 나가려는 의도 이 두 개가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됐다는 걸 발견한 건데 이때 나가려는 의도에서 힘을 빼고 그리고 의자가 날 밀어낸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힘을 빼니까 서로를 밀어내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답답하다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깊은 차원의 감정의 구조를 탐구를 했던 순간이죠. 그 다음 이제 주제가 무건하기가 다시 나왔는데요. 이 무건하기는 하루로 끝난 게 아니고 일주일짜리로 했었기 때문에 무건하기 첫날에 주제로 한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무건하기를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했었는데 그때의 그것을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통찰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무건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두 개의 상황을 저는 모두 맛봤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한 적과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적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했을 때의 느낌과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을 비교를 하면서 이 말이라는 게 정말 고정적인 거구나. 말이라고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더 이상 말에 갇혀서 느낌이 제대로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말에만 갇혀서 살게 되겠구나 라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와서 붙어버린 순간 그 느낌은 이제 그 언어 이외의 것이 될 수 없게 되는 그런 통찰을 했었고 두 번째 이제 정가동은 절대적이지가 않다라는 통찰을 얻었었는데 말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원래 기준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원래 말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에너지를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건을 하는데 좀 더 에너지를 썼죠. 말을 참아내는 것 혹은 막는 것 이런 식으로 당연한 것을 막는 쪽이 무건이었습니다. 근데 무건을 이제 일주일을 하고 나서 무건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는 무건을 하는 게 당연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기준이 바뀐 거죠. 근데 이 기준이 바뀐 이 기준일 때와 저 기준일 때 비교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두 개의 기준을 모두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의 기준을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바뀐 것은 내 마음의 기준뿐이구나. 말을 하는 것이 에너지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말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네 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과 동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은 에너지를 덜 쓰는 것 동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에너지를 쓰고 안 쓰고는 이제 나의 기준 때문이구나 나의 마음이구나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도 내 마음이 그렇게 느낄 뿐이구나 라는 게 조금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도 없다면 이제 그것은 에너지를 쓰고 안 쓰고를 조금 넘어서 있는 차원이 있겠구나 라고 그때 당시에 추측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 카메라의 렌즈를 기준이라고 봤을 때 이 사진은 카메라를 렌즈를 가까이서 찍은 것이겠죠. 하지만 이 사진은 카메라 렌즈를 멀리에서 즉 기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제가 사진으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 기준과 가까이 있는 이 상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진짜 같고 약간 입체적인 감도 있고 이렇게 글도 읽을 수 있는 조금 진짜 같은 느낌이 있다면 이렇게 멀어져 버리면 이제 동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면서 좀 더 남 같고 그리고 좀 더 대상 같고 그리고 자세히 알 수 없고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이 사진 두 장에서 사실은 상자는 1cm도 제가 움직이지 않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상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
카메라 렌즈, 그러니까 저희의 기준이 변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무관하기를 통해서 제 기준에 의해서 정자동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친구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져서 그것을 주제로 했었습니다. 감정의 기준 살펴보기로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때 제가 조금 울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백일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적인 측면의 일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을 했는데 뒷정리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개밥을 주는데 너 제대로 안 줬어 라고 피드백을 준다든지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 일을 겪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나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하면서 울컥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겪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상당히 격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격렬하게 올라온 느낌을 조금 알아차려져서 완전하게 파악한 게 아니고 조금 알아차려서 화내고 있구나, 화내면 안 되지 하고 딱 이렇게 막아섰지만 이 감정의 에너지가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이렇게 탁 충돌해서 또다시 화가 더 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화내면 안 돼 라고 막아서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화라는 것을 그냥 순수하게 막아서려는 어떤 의도도 없이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하기로 했더니 이 화의 에너지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이렇게 화의 느낌, 정말 화가 실제가 아니고 느낌만 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느꼈었는데 그것은 이제 감정은 막아서려고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엑셀을 떼면 알아서 이렇게 다운 레벨로 점점 사그라드는구나. 막아서면 부딪힐 때마다 감정이 더 세지는 걸 통찰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엑셀을 떼면 그냥 에너지를 더 이상 주입하지 않고 그거에서 떨어져 나오기만 해도 이건 그냥 이렇게 사그라드는구나 라는 것을 통찰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이 계속 감정도 제가 순전히 그것을 느끼면 점점 변화하고 또 어떤 느낌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점점 느낌이 변화하고 이렇게 느낌은 계속 변화를 한다는 것을 조금씩 와닿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아직 정말 100% 느낌이 변하는구나 라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느낌이 변한 것인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확인 작업이었어요. 확신을 갖고 이게 정말 느낌이 변해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느낌이 변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라는 주제를 했었는데요. 이때 하루 종일 그런 작업을 계속했어요. 뭘 하든지 간에 뭐 요리를 하고 있을 때도 요리하는 느낌이 있고 걸어 다닐 때도 걷는 느낌인데 그 모든 느낌이 변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정말 느낌이 변하구나 라는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선생님하고 저녁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지금 느낌이 계속 변화하는데 정말 고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진짜 그러니? 하고 컵 하나 주시고는 이 컵의 느낌도 계속 변하는지 살펴봐라 이러셔서 컵을 보면서도 정말 컵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제 느낌이 자꾸 변합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느낌이 왜 고정적이지가 않은 것 같니?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에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그것을 보는 너의 마음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보는 마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봐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로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렇구나. 내가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는 측도 고정적이지가 않구나 라는 게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것들을 관측하는 나는 좀 절대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한 관측을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고 이것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변화해지는 느낌이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쪽도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가 찍었는데요.
네, 이 동영상은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상자가 계속 느낌이 바뀌죠. 흔들리면서. 저는 이런 시점으로 그때 당시에 세상을 봤었습니다. 막 뭐가 고정되어 있는 게 막 다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딱 한 대 듣고 머리를 맞은 것처럼 이 박스가 움직이고 있던 게 아니라 카메라 렌즈가 움직이고 있었구나 라는 게 순간적으로 통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게 고정적이지 않다면 그동안 얻은 내 통찰과 그동안 얻은 뭐 여러 가지 마음의 공부들, 이건 도대체 뭐냐? 그걸 보고 있는 놈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 탐구가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냐? 혹은 이 통찰이 맞는 거긴 하냐라는 여러 가지 의심과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땅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진짜 서 있는 거기 맞긴 하냐 하고 느낌을 느껴보면 서 있는 놈은 없이 그냥 느낌만 남아서 막 미묘하게 느낌만 남게 돼서 서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럼 누워있을 때 누워있는 게 맞긴 하냐 이러면 그것도 아니고 막 점점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몸 디딜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통찰력 게임이라는 게임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주제를 안정감을 찾고 싶다라는 주제로 통찰력 게임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통찰력 게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와중에도 엄청 혼란스럽고 내 마음 들 곳이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카드를 뽑고 그 카드에 대해서 이 안정감을 찾고 싶다라는 주제에 절실하게 찾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득 내면에서 그런 알아차림이 나온 거죠.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 내 마음 들고 없다고 하는 여성은 누구냐? 너 관측하는 녀석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서 혼란스러움을 관측하고 있는 녀석은 왜 믿고 있느냐? 이것도 흔들리는 건데 나는 그런 알아차림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그냥 혼란스러운 느낌이구나. 내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 마음 들곳에 놓으려고 하는 녀석도 안정감을 찾고 싶어하는 이 녀석조차 느낌이구나 하니까 혼란스러운 느낌이 싹 조금 가라앉고 그리고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진정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라는 주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혼란스러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알아차려졌죠. 그러고 나니까 혹시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뭔가 안정감을 찾았어 라는 녀석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그리고 어디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있나 라는 게 궁금해져서 주제를 현재 나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 라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어디에 머무르고 있지 이걸 끊임없이 계속 되뇌이면서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걸 계속 봤더니 약간 마음이 이 사진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간 푹신푹신한 어떤 소파 비슷한 건데 이 소파를 원래는 평평한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평한 마음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는 특이점이 발생을 하죠. 이것이 이제 에너지입니다. 제가 어느 한 특이한 지점에 에너지를 주어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꾹 들어가는 다른 것과는 다른 그런 분별이 생기는데 이렇게 꾹 들어가는 특별성이 생기니까 이것을 나라고 착각을 하고 혹은 이건 정말 나 같은 느낌이야 하고 동일시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통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마음에 실린 것 뿐이다. 이렇게 이건 사실은 내가 아니죠. 그냥 에너지일 뿐인데 이렇게 막 특이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여기만 쑥 들어가 있으니까 특별해. 이걸 나라고 여기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결국 에너지의 집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주제를 에너지의 분포를 느껴보자 라는 쪽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란 건 뭔가 하고 느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똑같게 분포되어 있으면 저희는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과 다른 건지
에너지가 똑같다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저는 에너지가 다른 두 물체를 사진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것을 저는 주체와 대상 관계에서 대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주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다르다는 것은 여기도 에너지가 있고 여기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 지구에서 달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이 에너지가 지구에 훨씬 많이 뭉쳐있고 달에는 조금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흘러간다라는 착각이 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던 에너지가 여기로 실려가면 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역전이 돼서 다시 이쪽이 주체가 되고 이쪽이 대상이 되게 된다 라는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가 많은 쪽을 나라고 착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에너지의 불균형이죠.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적으니까 많은 쪽이 뭔가 나갔고 좀 더 이렇게 눌러 앉아있는 기분이고 이쪽에서 보는 것 같은 방향성이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통찰을 얻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마지막 주제였는데요. 이게 사실 뭐 주제는 끝나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 선생님하고 화요일날마다 그 주역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주역 강의를 듣고 나면 마지막에 5인의 분들과 같이 일주일간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 나누고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것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마음의 그릇을 봐라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는 그걸 저한테 한 말도 아닌데 오 맞아 그걸 봐야 돼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느낌을 담고 있는 마음의 그릇을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마음의 그릇을 찾는 그런 과정을 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모든 느낌을 담고 있다면 이 마음의 그릇은 느낌을 넘어서는 곳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그 어떤 느낌도 마음의 그릇이 아니면 어떻게 찾지? 어떤 실마리가 없잖아 하면서 엄청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됐었어요. 탐구 과정에서. 그 어떤 느낌도 마음의 그릇이 아니면 느낌으로만 살고 있는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 라는 그런 막막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통찰력 게임식으로 조금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찰력 게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은 어떻게든 나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인드인데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무언가는 내 주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예로 들어보자면 어느 날은 그냥 너무 이 주제에 대해서만 골몰이 생각을 해갖고 어느 순간 그냥 계단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헛디디었고 발목이 완전히 인대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통증이 엄청 강력하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통증은 이 마음의 그릇을 찾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지? 라는 식으로 아픈 것보다는 그냥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라는 식으로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무리 연관성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뭔가 답답한 마음은 계속 남아서 저를 괴롭히고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게 피크에 닿을 때쯤에 이제 선생님이 너가 그렇게 주제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돼버리면 무의식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모자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좋아요. 일단은 이 주제를 조금 잠시 내려놔 놓고 그리고 좀 할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이 PPT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PPT를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참고를 하려고 영채님의 PPT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PPT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본질의 증명이다 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순간 맞아 이거야 정말 이건데? 라는 느낌이 막 강하게 든 거죠. 뭔가 찾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지? 하면서 좀 깊게 탐구를 해보니까
갑자기 그냥 불현듯하게 내가 이렇게 느낌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본질의 증명이 되겠구나. 내가 본질을 느낄 수 없고 본질을 알 수 없고 그리고 본질을 어떻게 체험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금 그것을 쫓아간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의 증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느낌의 현상의 틀을 잡아주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배경으로서의 그릇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게 와닿으면서 이 모든 느낌은 내가 알고 느끼고 그리고 탐구하고 하는 이 모든 현상들은 다 본질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느껴지니까. 정말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모든 현상이 다 이제 본질이 아니라는 게 조금 명확하게 깨달아진 순간이었어요. 이걸 조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트럼프 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카드에는 조커 2장을 포함해서 총 54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면을 보면 누구나 다 이 카드와 이 카드는 달라 하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다 다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은 모두 이것과 이것이 다름을 인지할 수 있죠. 딱 보는 순간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않아도 이거랑 이거랑 달라 라고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앞면을 보면서 뒷면을 인지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저희의 시각이 뒷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본질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앞면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뒷면의 존재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뒷면을 볼 수 없지만 앞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뒷면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게 이 모든 현상은 본질의 증명이다 라는 문구를 통해서 제가 얻은 통찰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학교를 마치며 그 100일 학교 저에게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순간이었는데요. 100일 학교 동안 지나가면서 참 탐구도 열심히 나름 했었고 그리고 좀 많은 통찰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탐구를 깊게 하면 할수록 그 통찰 또한 하나의 느낌이고 그저 현상이었을 뿐이고 그 통찰에 내려놓고 좀 더 통찰에 얽매이지 않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내려놓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대개는 또 초반과 중반에는 조금 마음 공부를 가볍게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좀 절실함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과정에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00일 학교 하는 동안 이렇게 탐구의 길을 마음껏 갈게 해주셨던 주변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 선생님 가장 감사드리고 그리고 도건님 항상 제 곁에 머무르시면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보시면서 이게 날카롭게 지적도 해주시고 같이 생활하고 즐겁게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님 함께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요리하는 것도 즐겁게 가르쳐 주시고 항상 재미있게 생활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성진님 항상 깨어있기 시간대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성진님의 생활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칼림 제가 작업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거짓된 느낌으로 막아놓고 힘들지 않아 라고 자기 세뇌를 하고 있었는데 칼림이 그걸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면서 너 사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근데 왜 그걸 속이고 있니? 이런 식으로 찔러주셨고 이 작업을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있었구나. 그렇구나 하고 느끼면서 이제 좀 더 변화를 제가 촉구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칼림의 날카로운 한 말씀 덕분이었고 그리고 항상 저랑 이제 나중에 연주님 항상 같이 밥하면서 이제 서로 설거지도 같이 하고 항상 생활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어리버리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연주님 항상 바로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웅비님도 항상 캠프 때문에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는데 항상 유쾌하고 에너지 있게 사시면서 저희
참 많은 귀감이 되었고 우진님도 나중에 오셨지만 많은 도움이 저에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이분들이 없이 혼자 공부를 했었다면 이렇게 마음 먹고 탐구를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탐구의 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길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 확신인데 그 확신을 주변 사람들이 준 거죠. 제가 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정말 잘못된 길이라면 이 주변에 공부 깊게 하신 이 많은 분들이 너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야 라고 찔러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 잘못되지 않았어, 이 길을 그냥 내달려보자 해서 마음껏 100%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